구독, 좋아요, 그리고 공유까지도 눌러주시면 저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사고 합의 전문 채널 유국장TV입니다. 유국장TV는 교통사고 후에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피해자를 위하여 정보를 드리는 교통사고 상담 전문 채널입니다. 만약 유국장TV 영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궁금사항이 있다면 911LAW죠.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교통사고에 대한 궁금증은 제가 모두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때 진단서, 사고 차량 견적서, 사고 불박 영상, 정밀검사 판독지 이 정도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해서 직접 상담자에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이 되면 일반적인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해서 보험회사와의 민사적인 그런 합의를 하게 되면 끝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해자가 12대 중과실을 범했거나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 또 이러한 사고인 경우에 특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형사적인 합의가 꼭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합의인데요. 보험회사에서는 사고 초기 무조건 피해자하고 조기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보험회사 직원들은 조기 합의를 잘하면 회사에서의 인사 고과 점수를 잘 받아서 진급도 잘 되고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은 중상 환자를 설명드릴 텐데요. 수술을 받은 이런 환자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을 받으면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지고 특히 다리 또는 관절 골절로 수술을 하게 되면 치료 기간도 아주 상당히 필요하고요. 그 후로도 많은 시간을 재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아무리 치료를 잘하고 수술을 잘 했다 해도 후유 장애가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상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직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춰질까요? 많은 교통사고 사건 중에 한 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자는 보험회사 직원에게는 큰 표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직원은 이런 환자를 조기 합의하게 되면 큰 실적으로 회사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고객님, 수술도 했고 이제는 재활치료만 남아있으니 병원 재활치료는 충분히 해주는 조건으로 하고요. 장애는 약 3년 정도 인정해 드릴 테니 조금 일찍 합의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좀 넉넉하게 그렇게 합의금을 챙겨 드릴 테니 합의를 하시지요. 자, 그러면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피해자나 또는 돈이 꼭 그 시점에 필요했던 피해자는 이런 유혹에 합의를 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피해자 자신이 아주 영리한 척 하면서 그러면 3년 한시장애를 인정했으니 그 이후에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수술 환자나 중환자, 중상 환자는 최소한 수술 후에 약 6개월간은 절대적으로 합의를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재활치료까지 마친 후 치료의사에게 장애가 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재활치료를 받으면서 관절에 광직이 있는지 아니면 신경 증상이 남아 있는지를 체크해야 하고 보험회사에서는 어차피 영구장애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큰 수술 후에는 영구적인 후유장애가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해서 덜컥 조기 합의를 잘못하게 되면 아무리 합의서의 조건을 잘 기입했다 해도 추후에 문제가 생기면 인정받기 그리 쉽지 않고 모든 것은 피해자가 증명을 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분쟁이 남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큰 수술을 했거나 아주 복합 골절이거나 또 아니면 방출성 골절이거나 영구 장애가 남을 것으로 치료 의사가 이야기를 한다면 법원 소송으로 가는 것을 강력히 추천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차피 보험회사는 영구장애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시장애와 영구장애는 금액적인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시적인 장애로 약 한 4, 5천만 원 정도를 받는다면 영구 장애가 되면 합의금이 2, 3억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매우 신중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형사적인 합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망사고 혹은 중상해 및 수술을 한 정도의 사건의 형사합의에 대한 것입니다. 형사합의금 하면 먼저 운전자 보험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요 근래에는 형사합의 지원 합의금이 최고 2억 원 정도까지 설계된 운전자 보험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합의를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예전에 가입된 보험은 최대 3천만 원 정도인 것도 있고, 만약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없이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고 또 큰 부상을 입혔다면 형사합의금으로 사망사고인 경우 3천만 원으로는 도저히 합의가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합의를 해서 형사적인 형량을 줄여야 하는데 이게 합의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언제 형사 합의를 하는 것이 아주 좋은 시점일까요? 이렇게 큰 사망사고나 중상해 사건 등은 경찰서 조사 과정에서는 형사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형사 합의의 이야기가 본격화되는데요. 요즘은 형사 조정이 검찰에서 이루어지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이렇게 양측의 형사 조정 의사를 타진을 한 후에 형사 조정 회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정위원들은 가능하면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피해자 측에서는 흡족한 합의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없으니 오로지 가해자의 돈으로 하는 합의인데 가해자는 무조건 어려움을 호소하고 적은 금액을 제시하겠고, 그래서 사망사고나 중상해 등 큰 사고는 형사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정이 불성립이 된 후에 기소가 되겠고 그 다음에는 공판 기일이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판사님이 가해자를 상대로 왜 형사합의를 하지 않았나요? 합의를 하지 않으면 큰 처벌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합의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 말은 가해자에게는 아주 큰 압박으로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가 피해자로서는 형사 합의를 잘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되는 것이죠. 가해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다음 공판 기일 전에 합의를 하려고 피해자 측에게 합의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때가 되면 대부분은 피해자의 요구를 들어주는 형사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합의금이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교통사고 후에 민사 합의와 형사 합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합의금을 잘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이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자신의 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국장TV였습니다.